자, 굉장히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좀 깜짝이적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할 것 같긴 했는데 예. 그 팀이 도르트문트가 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지 않았나.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좀 도르트문트에서 바이언으로 갔던 선수들이 먼저 좀 크게 몇몇 떠오르잖아요. 네. 물론 다시 돌아온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참 분데스리가는 그 시즌 중에 뭐 잘 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많이 보는 리그들이 쭉 있잖아.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뭐 그다음에 프랑스, 뭐 요 정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 리그가 유독 독일 분데스리가가 중간에 좀 뭔가를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미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좀 탁탁탁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치. 들었을 때 얘네 또 시즌 중에 발표했네? 네. 이런 느낌이죠. 타리그도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간혹 있긴 한데 분데스가 좀 많은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거물 수비수고 실제로 거대합니다. 거대하죠. 피지컬도 거대하고 네. 그리고 뭐 사실 가격적인 측면 물론 이제 FA로 나가겠지만 그런 이 선수의 몸값이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야지 이 선수가 풍기는 그 이미지 자체가 그렇지. 워낙에 거대한 그런 괴수의 느낌이 있단 말이야. 네, 니클라스 쥘레. 네, 쥘레가 시즌 도중에 도르트문트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오피셜이 나왔어요. 네. 네. 도르트문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독일 국가대표 니클라스 쥘레와 계약을 마쳤다. 바이언과 쥘레의 계약은 2022년 여름에 만료된다. 스포츠 디렉터 미하일 초르크는 우리는 쥘레와 4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초르크의 뒤를 이을 이 세바스티안 켈이 이제 신임 단장으로 오잖아요. 세바스티안 켈은 쥘레는 개인 협상에서 그가 도르트문트행에 매우 큰 관심이 있음을 밝혔다. 쥘레는 많은 경험, 빌드업 과정에서 침착함을 가지고 있고 피지컬도 좋은 선수다라고 설명했다. 이러면서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서 내년부터 쥘레 우리 선수입니다. 네. 이렇게 아예 띄워버린 거죠. 쥘레는 올 시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결장한 12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 그리고 부상으로 결장한 17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리그 전경기에 다 나왔습니다. 19경기 뛰고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역시도 2경기 제외해서 4경기 뛰었고 이 2경기 중에 1경기는 그 코로나 여파 때문에 못 나왔고 포칼이나 슈퍼컵에서도 모두 출장을 기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바이언에 어떻게 보면 주축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시즌이 끝났을 때 이제 도르트문트로 이제 아예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습니다. 이 이적이 좀 어떻게 성사됐는지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독일 쪽 언론을 좀 참고를 해봤어요. 빌트를 보면 바이언은 도르트문트 측에서 이게 좀 웃긴 게 바이언은 도르트문트 측에서 전화를 걸기 전까지 쥘레 이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언은 도르트문트가 쥘레 이적에 관해 설명을 한 뒤에 쥘레 나가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다고 해요. 빌트에서 얘기한 게 이런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아무래도 22년 여름에 끝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뭐 양보해서 생각을 해야겠지만 근데 바이언급 정도 되는 구단이 이거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바이언이 최근에 이제 바이언을 떠났던 선수들 중에서 좀 구단이 고생하다가 선수가 이렇게 나가고 이런 케이스들이 몇 있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하간에 네. 그래서 이 나겔스만 감독은 쥘레 이적에 대해서 이 기분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호펜하임 때부터 쥘레를 지도했었던 감독이고 거의 10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겔스만이 호펜하임 17세 이하 팀에서 쥘레를 수비수로 만들었다라고 이 빌트에서는 묘사를 했고 실제로 이 그러니까 감독과 선수는 굉장히 연을 맺으니까 오래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빌트의 기사만 저희가 참고를 해서 쭉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이언은 몰랐어. 쥘레가 나가는 걸. 그러면 나겔스만도 사실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호펜하임 때부터 자기가 쭉 주도했었던 수비수고 올 시즌도 바이언을 어떻게 보면 주축으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갑자기 감독님 저 시즌 끝나고 도르트문트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겔스만 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사실이라면은 조금 갑자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겔스만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스포르트원 쪽을 보면 쥘레는 여름 계약 만료와 동시에 FA로 팀을 떠나게 될 것이다. 쥘레 에이전트는 그는 충분히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는 돈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쥘레랑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지속적으로 나오던 중이긴 했어. 맞아요. 네. 그러니까 팀 뭐 나갈 거다. 그래서 네. 첼시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요. 쥘레. 계속 있긴 있었어. 네. 링크 나는 팀들 중에 그래서 토트넘도 막 껴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에이전트는 쥘레가 2019년 10월 두 번째 십자인대를 다쳤을 때 바이언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뭐라고 했냐면
그때 바이언이 줄레에게 접근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년 10월 이때 당시에 재계약을 의논할 수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바이언은 별로 태도가 미온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 있어서 줄레가 뭐 조금의 서운함을 좀 느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고 줄레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7개월 전에 브라조와 이 새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줄레 본인과 클럽은 멀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이 스포르트 1에서 하나 덧붙인 건 줄레의 이적은 토니 크로스를 좀 연상시킨다라고 하네요. 바이언 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죠. 토니 당연히 안 크로스가 좋아하지. 나갔을 때 그리고 지금 나가서 얼마나 레알에서 해주고 있는 역할이 많고 네. 이 크카모로 대변되는 그 정말 이 세 선수가 은퇴하잖아요. 진짜 후대 축구를 보시는 분들은 이 크카모 조합에 대해서 지금보다도 저는 평가가 훨씬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내가 실제로 눈으로 봤던 미드필더 조합 중에 최강은 압도적인 세월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이 크카모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크카모도 나름의 특색도 있고 이 선수들이 해주는 역할 그리고 이들이 이뤄낸 업적 네. 이런 거 정말 그 어떤 미드필더 그럼요. 조합도 비비지 못할 만큼 위대한데 세월간이 임팩트가 좀 세긴 해. 네, 그래서 어쨌든 줄레가 이렇게 이적을 하게 됐고 그 이제 다른 쪽 기사를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레가 이제 예전에 그 에이전트한테 이제 프리미어리그 혹시 제안 온 거 없냐 막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게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 이제 에이전트의 그 왓츠앱 내용이 좀 유출이 돼가지고 그 이제 왓츠앱이 이제 카톡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거 관련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 줄레 본인이 그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구단 관계자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바츠케 그리고 조르크 여기에 이제 신임 단장인 켈 여기에 마르코 로제까지 이 어떻게 보면 보드진들과 감독이 내가 도르트문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설명을 했고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축구 선수로서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랑 조금 맞닿는 게 있죠. 그 줄레 측에서 뭔가 이 바이언이랑 얘기를 하면서 돈적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을 얘기를 했는데 줄레의 얘기에 따르자면 도르트문트가 그거를 좀 잘 만져준 느낌이다라고 이쪽 얘기만 들었을 때는 일단 알 수 있는데 보면 이 도르트문트만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홀란드가 도르트문트를 이적했을 때도 그때 도르트문트가 진짜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였잖아. 성의껏 공을 들였죠.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환희 형이 한번 했던 얘기인데 요즘 이적은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이 얼추 비슷한 수준의 구단이라고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압도적으로 2배, 3배를 때려 그건 못 이기지. 그렇죠. 근데 비슷하다고 봤을 때 얼마나 이 선수한테 공을 들이고 이 선수에게 그 비전이랑 이런 거를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요즘 이적의 트렌드인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K리그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 케이스도 있잖아요. 더리우트. 네. 더리우트 수상할 때 네드베드 가가지고 그렇게 축하한다. 공을 많이 들였다며. 그래.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를 기반으로 본다면 줄레 역시 도르트문트가 그 부분을 좀 잘 만진 게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줄레는 그들이 나를 케어해주려는 방식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어디에서 뛰게 될지 금방 알았다. 도르트문트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줄레가 일단 어떤 선수인지만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일단 빌드업 괜찮습니다. 빌드업 괜찮고 온더블 상황에서의 이런 전진성도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공을 몰고 올라가는 빈도수도 꽤 많아요. 그리고 피지컬은 뭐 사실 말할 것도 없죠. 이 선수는 190 중반대 신장에 100kg 그러니까 거의 1톤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0.1톤 아닌가요? 그렇죠. 뭐 1톤 1000kg잖아. 0.1톤. 제 문과라서. 예. 그럼 문과 이과의 문제가 아니야. 저 문과입니다. 네. 그래서 문과예요. 1톤. 네. 1톤의 1톤 트럭이야? 네, 1톤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크다는 얘기죠. 그 은유적인 표현 모르시나요? 그 시적 허용. 시적으로 그런 거 허용 안 해요. 그래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네. 시 잘 몰라가지고. 예. 그래서 이 피지컬이 좋아가지고 존나. 왜요? 아니 제가 네. 1톤. 네. 피지컬이 좋아서 이런 경합 상황에서 사실 웬만한 공격수는 이거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렇지. 줄레랑 붙었을 때. 근데 단점도 좀 뚜렷한 게 키가 크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공중볼을 잘 못 따요. 이건 아마 좀 위치 선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있죠. 편이고 이 선수 되게 빠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빠른데 그거는 속도가 붙은 뒤의 속도가 왜냐하면 스프린트 하는 선수들 있잖아. 그러니까 스프린트 하는 선수가 축구 선수 말고 육상 선수들 순간 속도가 졸라 빠르죠. 근데 그 선수들도 거대합니다. 엄청난 근육량이랑 키를 잘해. 볼트만 봐도 얼마나 커. 근데 이거 말고
축구는 사실 그보다 짧은 거리를 순발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순간적인 민첩성은 아무래도 떨어져요. 워낙에 체격이 크다 보니 그 체격에 그렇게 빠른 선수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케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좀 했었잖아요. 피케도 속도 붙으면 빨라요. 근데 그 속도가 붙기까지가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질레도 사실 약간 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선수가 또 기복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닙니다. 실수할 때는 좀 이렇게 네. 사고도 치는 경우들이 있고 아니 실점 장면 보면은 뭐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비 실책을 가끔 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뚜렷한 선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분데스리가가 유독 좀 시즌 중에 이런 발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일단 우파메카노 제일 최근 케이스죠. 네, 우파메카노가 라이프치히 떠나서 바이언 합류할 때 이때 시즌 중에 얘기를 그래서 했고. 이때 이제 브라쪼가 욕을 존나 먹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바이언 팬들도 이 타이밍에 굳이 왜냐면 이 바이언 팬들도 이제 브라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라이프치히의 감독이었었던 나겔스만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합의를 본 다음에 얘기가 된 상태에서야 뭔 상관입니까? 그래.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는 문제 없는데 그때는 이제 좀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감독도 마르코 로제가 메렌글라트바흐에서 도르트문트로 갈 때 시즌 끝나기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귀신같이 메렌글라트바흐 경기로 개 떨어졌습니다. 그치. 이거 발표 나고 나서. 그러니까 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오케이 뭐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발표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럼 그 뒤에는 프로페셔널하게 제대로 해야지. 그래. 우리 또 펠버지, 펠레그리니 해비 오는 거 맞아. 알았음에도 어쨌든 마지막까지 수습을 잘했지. 네. 자 그리고 괴체는 심지어 바이언이랑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이게 그 발표가 돼가지고 그치. 그래서 그때 당시 괴체 더비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바이언이랑 도르트문트랑 그리고 보고 있었잖아 경기.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즌 중 이적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리그도 이런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이 분데스리가가 느끼기에 임팩트 게 딱딱딱 있어서 몇 개가 있어가지고 신기하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뭐 이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본인들 뭐 그래. 그거니까. 아니 뭐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즌 중에 좀 대형 이적이 도르트문트 바이언에서 도르트문트로 성사가 됐다. 기대되네요. 전 이제 또 바이언 센터백 라인이 다시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좀 재회를 하게 됐기 때문에 한번 보죠. 기대가 되네요.